그 결혼하시면 저는 아버지랑 연 끊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 아버지는 낮게 물으셨지만 그 안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자식에게서 연을 끊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지 저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 둘째도 거들었습니다. 말투는 더 거칠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창피한 줄 아셔야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그 5년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밥은 대충 드셨고 집안은 늘 조용했고 TV 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저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말고 친구분들 좀 만나세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재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삶을 다시 시작하시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과 동생은 달랐습니다. 그 여자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형의 목소리는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의심을 키웠습니다. 좋은 사람이면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형을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둘째가 다시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일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결혼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기대와 서운함과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묻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너라도 이해해 줄 수 있겠냐고. 그 순간 저는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가장 후회되는 순간입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아버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보호자분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작정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고 어떻게 도착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기계 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르자 간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형과 동생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크게 싸웠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 쪽 문제인데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들, 그 표정, 그 침묵.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능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던 겁니다. 작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열어봐.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과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처음 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야? 형이 낮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계속 읽었습니다.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형과 동생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살린 사람이다.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살렸다.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떠난 뒤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었다. 그 문장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 장면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다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어줬다.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지만 목소리는 예전처럼 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그 문장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남은 시간.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보내고 싶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게 내가 처음으로 한 부탁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부탁을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힘들다면. 저는 그 다음 문장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나는 포기하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형도 동생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괜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 서 있는 그 모습은 너무 조용했고 그래서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과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꾸민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평범한 어딘가 지쳐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괜히 찾아와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형이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게 누군데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형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형 그만해.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형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저 사람 편드는 거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합니다. 예상과는 다른 말이었습니다. 간병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형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처음 뵌 건 3년 전입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말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 말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연락할 분이 없어서 제가 병원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계속 곁에 있었습니다. 형도 동생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많이 우셨습니다. 그 문장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걸 옆에서 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밥을 드시기 시작했고 웃으시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잠깐 웃으셨던 날.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살아보지 않겠냐고. 형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말이었습니다.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복도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이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말들, 의심, 비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기계 소리가 갑자기 크게 울렸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변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는 순간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만 기계로 들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서 있었지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형은 벽을 짚고 서 있었고 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급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약하게 눈이 떠졌습니다. 아버지. 형도 다가왔습니다. 동생도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움직이셨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힘을 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힘들게 해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미세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발걸음이 너무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허락받지 않은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아버지 옆에 서자 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기 전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아버지 손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순간 형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생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미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손을 느끼셨는지 아주 미세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혼자 두지 마라. 아버지가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형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그리고 너무 늦었다는 걸. 아버지의 손에 힘이 점점 빠지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르자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을 한 번에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미안함과 그리고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이 감겼습니다. 기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끝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고 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 손을 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고. 아버지 장례는 어떻게 할까요? 형의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답게 조용하게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도 동생도 저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멀리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처럼, 하지만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처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우리는 다시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모습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가자.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너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탁.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형과 동생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증된 서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순간 형이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야? 동생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이 그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니지 하지만 분노보다 혼란이 더 컸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었습니다. 놀랐을 거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어주길 바란다. 저는 숨을 고르고 계속 읽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남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남긴 것이다. 손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슴이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평생 받기만 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돌려주고 싶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람은 병원에서 일한다. 혼자 남은 노인들을 돌본다. 그 문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그곳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탁했다. 이 돈을 그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절했다. 끝까지 거절했다. 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긴다. 이건 그 사람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믿고 맡기는 것이다. 그 순간 우리가 했던 모든 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혼자 두지 말아라.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혼자다. 그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끝까지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이번엔 너희가 지켜줘라. 편지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이 천천히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동생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형이 물었습니다. 왜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틀렸는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부탁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랑 같이 하시죠.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과 동생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와 함께 혼자 남은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일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비가 오는 날이면 가끔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